안녕하십니까. 마라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5강 시간으로서 155번부터 165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55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5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신고해야 될 사항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제가 암기할 수 있게 인계, 소중면, 실조, 계달입이라고 쓴 게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두 번째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세 번째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네 번째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다섯 번째는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여섯 번째 실제 거래가역, 일곱 번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여덟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아홉 번째는 거래대상 주택이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6억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 주택거래 신고지역의 주택으로서. 열 번째는 거래대상 주택의 입주 계획, 역시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아닌 것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맞고요. 2.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맞고요.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맞습니다. 4.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해당 사항 없고요. 5. 실제 거래 가격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55번은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6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2.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3. 거래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4.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중개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맞는데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죠. 해당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X. 5.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5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7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시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지켜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맞고요.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할 의무 역시 해당됩니다. 3.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 맞고요. 4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역시 양쪽 쌍방에 다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5.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쪽, 그러니까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설명을 하는 거지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는 확인 설명 따로 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하죠. 그래서 X 쌍방에 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하는 걸 적어놨기 때문에 5번이 X입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자, 없는 것을 찾는 거니까 157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8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즉 개업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에만 해당이 됩니다. X. 2. 중개사무소 이중개설 등록의 금지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이 됩니다. X. 3. 인장 등록금은 이거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됩니다. X. 4. 품위 유지 및 공정 의무 역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X. 5.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것은 모두에게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해당이 되죠. 자, 지금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바로 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59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지켜야 할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나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누설하여도 된다. 자, 그 직을 떠난 후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답니다. 역시 X. 2. 소송법상의 증언 의무와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개업 공인중개사가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없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처해져야만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되는 것입니다. 또한 징역형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취소되는 걸 아울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답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다. X. 5.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이건 재산상 손해입니다. 재산상 손해.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159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0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되는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자, 본사니까 주된 사무소죠. 본사는 2억 원. 자, 분사무소는 각각 얼마씩 A에 1억, B도 1억. 자, 2억, 1억, 1억 다 합치면 4억 원이죠. 4억 원이 어느 거예요? 4번에 4억 원이니까 160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중개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2. 중개 의뢰인은 1위 서류를 갖추어 손해를 가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보증기관. 자, 그래서 X. 3. 보증기관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경우 보증기관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중개의뢰인의 손해배상금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 설정 금액이 한도에서 변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일반 민사 절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한다. 맞습니다. 5.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지급이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 설정을 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고르니까 161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2.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 부진정 연대 관계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거래 당사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고용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고용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이 그 잘못을 했을 때, 예, 과실로, 그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 과실로 고용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X. 3.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증기관은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렇죠. 정신적 피해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므로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에 의한 재산상의 피해 입증은 피해자인 거래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것을 고르니까 162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예, 신고하는 건 맞는데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라는 문장이 틀렸죠. X. 2. 손해배상을 받을 중개의뢰인은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보증기관이죠. 예, 보증기관. 그래서 이것은 X. 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즉시 보증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 즉시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X. 4. 업무 보증 규정 위반 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5. 관계 증서사분 미교부 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6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탁으로 업무 보증을 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3. 공제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부당하게입니다.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예, 맞습니다. 4.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5.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집니다. 책임을 집니다. X. 자,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6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 업무 보증을 설정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직접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한도 내에서만 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를 입힌 금액 전부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X. 3.
보증기간 만료에 따라 보증을 재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15일 전까지가 아니라 보증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X4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보증 설정 시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가입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X5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해자인 거래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다 X구 하나만 O 올바른 것을 고르니까 165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문제풀이 15강 시간이었고 155번부터 165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열심히 하는 걸 기회로 계속 문제풀이 할 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